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sek의 출발사 지금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영국 여왕 엘자베스 2세의 증손자로 태어난 로얄 베이비의 이름은 도박사들이 가장 많이 베팅한 조지로 정해졌습니다. 미국의 정부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아직도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해서 러시아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많은 도박사들의 예측대로 로얄 베이비 이름이 조지로 결정됐군요. 네, 지난 20일 태어난 영국 로열 베이비의 이름이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로 정해졌다고 영국 왕실이 발표했습니다. 영국 켄싱턴 궁은 성명에서 캠브리지 공작과 공작 부인이 아들의 이름을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로 지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캠브리지 공작과 공작 부인은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왕세손 비를 각각 뜻합니다. 켄싱턴 궁은 아기는 캠브리지 조지 왕자 전하로 불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라는 이름은 영국 왕실 역사에서 모두 6명의 왕이 사용한 이름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가 바로 조지 6세였습니다. 농부라는 뜻을 가진 조지는 지난 2011년 영국과 웨일즈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이름 가운데 12번째로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예, 그렇군요. 러시아의 임시 망명을 신청한 전직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아직 망명 신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죠? 네, 러시아의 변호사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노든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스노든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이민국이 스노든의 임시 망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망명 허가 시기는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언론들은 스노든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곧 공항 환승구역을 벗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스노든을 본국으로 송환받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의 스노든의 지위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5월달에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는데 처리 방향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경찰이 윤창중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 자료를 최근 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성추행죄로 신고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에 대한 미 검찰과 워싱턴 경찰의 판단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은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할 것인지, 기소한다면 경죄로 할 것인지 중죄로 할 것인지, 또는 체포영장 청구에 동의할 것인 등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승인할 경우 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 유효 장소는 워싱턴 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은 2번에 걸쳐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년입니다. 윤 전 대변인이 끝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3년 내에 워싱턴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는 진전이 없고 자동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진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양화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처리는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방화대교부터 밀리고요. 이후로 서울교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막힙니다. 반대쪽으로도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이 어렵고요. 나란항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각각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동대로도 송파세무소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방면으로 중간 지점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이 부분 주의해서 지나시라는 현장 제보가 있었고요. 송파대로는 복정역에서 장지역 구간 시속 1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뉴스를 단순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뒤집어 봅니다. 뉴스의 이면을 함께 보는 시간이죠. 유인경 경향신문 스님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뉴스 뒤집어보기 주제 김종학 감독 자살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오셨네요. 네. 예. 이 뉴스 뒤집어보기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방송 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 1990년대 안방극장을 대표하는 스타 PD였죠. 이 모래시계의 그 연출 그리고 연명의 눈동자 저도 전부 다 기억을 하는데 김종학 PD가 이 안타깝게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자살을 밝혀졌죠? 네. 네, 무엇이 김종학 감독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까? 일각에는 경제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 영장 청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뭐 둘 다겠죠. 그리고 저 유서가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뭐 가족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모래시계는 귀가시계란 말이 나올 정도로 60% 이상의 경제적인 시청률을 세운 거였고 작품성도 굉장히 뛰어났던 김종학 감독이 하루에 15,000원 하는 고시텔, 예. 한 평짜리 고시텔에서 옷까지 몇 점만 남기고 그 자살을 밝혀지긴 했지만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 관행은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긴 했지만 탁월한 제작자는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명성이 높고 당연히 그 명성에 따른 수입도 있었을 건데 태왕사 신기 드라마를 찍으면서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관행이고 뭐 전원책 변호사님도 이런 네. 쪽은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뭐 방송통신법에 따라서 방송사마다 외주 제약을 예. 제작을 40%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게 갑과 을도 이런 갑과 을이 없어요. 태왕사 신기 같은 경우에는 편당 제작비가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총 450억인가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방송국에서 지급한 제작비는 회당 2억 원. 그러니까 나머지 16억 원은 이 외주 제작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그 붙는 광고 수익은 모두 방송사의 것. 예. 그다음에 만약에 외국에 판권이 판매될 경우에도 판권 자체는 방송사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외주 제작사는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 번도 뭐 돈이 남아다니기 힘들고요. 신의를 이제 5년 만에 다시 감독으로 했던 것인데 6억 5천만 원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지급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열악한 탑스타들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대표로 나서서 이것은 김종학 감독에게 한 것은 아니라 방송사에도 좀 제발 좀 잘해달라고 내민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제작자인 김종학 감독이 책임을 지게 되었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감독으로 불리던 사람으로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상태였고 앞날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태왕사신기 같은 경우는 당시 일본에서도 투자를 받고
그래서 배용준 씨 같은 네. 이 톱스타들이 그 고액으로 출연을 했다 그래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스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외주사들이 제작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외주 제작이지 이 감독이라든지 또 기타 제작 지원 같은 것은 전부 다 지상파 방송국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결국은 대본 가지고 와서 스타들 그 캐스팅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납품하는 건데 네. 예, 문제는 전체 그 제작비 한 80%에서 90%까지도 이 톱스타들이 가지고 간다면서요. 그렇죠. 뭐 배용준 씨도 태어나서 편당 2억인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게 대부분의 알려졌죠. 스타들이 한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외주 제작사의 높은 개런티를 주장하는 스타들은 거기서 또 기획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이 방송사 자체가 지금 뭐 지상파라고 하는 곳이 지금 4곳밖에 되지 않는데 예. 외주 제작사는 900개가 넘습니다. 조그만 예, 간판을 그렇군요. 거는 데서는. 예. 그러니까 900개 제작을 해도 도대체 편성권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편성권을 따내려면은 우리는 이런 스타를 기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런 작가가 작품을 씁니다라고 하려면 선지급금을 주거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주사들이 먼저 작가를 예, 잡아서 계약을 하고 아주 네. 고액의 계약을 하고 그리고 톱스타를 확보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납품하겠다고 해야만 방송국에서 받아들인다. 예, 근데 광고 수입이 되게 방사 수입인데 외주제상 광고 수입을 못 받기 때문에 흔히 협찬이라고 말하는 PPL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예. 걸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장면에 무슨 뭐 주인공이 막 갑자기 주스를 마시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까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왜 톱스타 시스템이 정착이 됐을까요? 옛날에는 이 여인철화 시절만 하더라도 강수연 씨에게 SBS가 직접 제작하면서 네. 이 당시에 그 톱스타들에게 지급되던 회당 230만 원보다도 이 언더마니가 더 있었다. 네. 예, 이래서 그 논란을 빚었거든요. 네. 그래서 3사 협약을 깼다. 이래서 시비가 걸리고 했는데 요사이는 어지간한 배우들은 뭐 회당 몇천만 원씩 받으니까 네. 이러니까 외주사들이 그 열악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뭐 우정도 있고 의리도 있던 상황이었다면 예.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기획사가 뭐 SM이라든가 뭐 가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한 대기업입니다. 예. 철저하게 이익 위주의 되기 때문에 몸값을 일단 불려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하겠죠. 물론 신인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를 받지 않고 뭐 CF가 들어오는 걸 기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 전체 제작비의 80, 90%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방송 담당 기자나 뭐 영화 담당 기자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좋다면 기꺼이 내 몸값만 받겠다라는 거 모범을 보이지만 예. 그런 분들 몇이나 됩니까? 몇 분이 안 되죠. 그래 네. 톱스타가 다 갖고 가버리니까 네. 나머지 이 인기가 없는 그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배우들 그리고 네. 스태프들은 더 열악하죠. 그럼요. 예, 그렇군요. 제작진들은 뭐 연봉 1,000만 원으로도 지금 연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어떻든 이 김종학 PD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박철수 감독 네. 이런 그 한참 일할 나이의 곽지균 감독도 예, 그랬죠. 그렇죠. 예, 네. 한참 일할 나이의 거장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는데 뭐 어떻든 명복을 빕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또 그리고 어제까지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일금고 안에 뭐 통장이 30개가 있었다. 그리고 폐물이 또 뭐 30집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윤경 기자가 보시기에 네. 지금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무엇인가 안 좋은 어떤 네. 악연 이런 네. 것이 있는 것이 이번에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거든요. 직접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소문들 많이 들었고 예. 그 2000 몇 년도인가요?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예. 아버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부인해서 굉장히 섭섭했었다라는 그 장면의 그 자료 화면이 자꾸 나오면서 앙금이 있는 것이 그냥 추정이 될 뿐입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건 성역 없이 뭐 부정부패는 척결하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원리 원칙대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때 전 국민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지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뭐 그런 점이 있고 이번에 특히 대일금고 안에 그렇게 쏟아졌다는 것은 아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국민 감정을 주룩-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주렁주렁 나올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더 이제 한 거는 그 대여금고만이 아니고요. 예. 최근에 밝은 30억 원짜리 연금보험 일부의 출처가 예. 그 이순자 여사하고 나왔는데 또 이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 측에서는 돌아가신 죽은 장인을 또 불러냈습니다. 예, 이규동 씨죠. 네, 예. 2000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이분이 이게 다 받은 거다.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준 거고 아버님 남긴 땅을 또 판 돈을 또 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다. 순수하게 증여받은 것이 그런 비자금과 관계가 없는 건데 이 돈을 통해서 매달 1,500만 원씩의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활할 근거조차 없다라는 것을 변호사 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국민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 전두환 대통령을 많이 비판을 하면서도 네. 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금속 탐지기를 전직 대통령 집에까지 들고 들어간 것은 네. 그것을 외국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느냐.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 이 검찰이 너무 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명백이 그 이순자 씨의 것으로 보이는 네. 장롱. 네. 이 장롱도 딱지를 붙여서 끄집어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조금 그 논란으로 또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 검찰이 좀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나 이런 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 어떤 정보사에서인가 어떤 인물인가에서 다르지만 아마도 검찰은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가 외국에서 보여지는 뭐 국격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가 예. 어떻게 압박하는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만약에 이 전두환 비자금 완벽히 환수가 된다면 전 국민의 엔돌핀 수치가 올라서 전 국민 평균 수명이 한 2달씩은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적도 있거든요. 예, 이 최동국 검찰총장이 이 정말 마음을 묻고 자기 임기 안에 이 문제는 처리를 하겠다. 아마 네.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난번에 그 최동국 검사가 화를 냈다는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이 옛날에 그 재용 씨에게 밝혀진 이 정리된 돈. 네. 그게 뭐 167억입니까? 167억입니다. 예. 그것도 할아버님과 외삼촌이. 예. 예. 그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리는 절차를 검찰이 하지를 못했다. 네. 그래서 최 총장이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냐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잡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라든가 예. 뭐 보석이라든가 이것도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하고 검찰이나 법조계 측에서는 만약에 법리대로 한다면 전두환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고도 보입니다. 예. 이것은 뭐 상수 증여재산이지 비자금이 아니었고 아버님이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항고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예. 지난한 긴 싸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분들도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뭐 많은 그 네티즌들 한 얘기가 왜 좀 효심을 발휘해서 각자의 재산을 모아서 부모님 걸 깨끗하게 납부를 하고 장세동 씨라든가 쓰리허라든가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꽤 많은 전별금을 받았던 분들은 그 돈 불렸을 텐데 뭘 하고 있냐 모아서 좀 내드리지 예.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자 애국심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뒷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때 뭐 장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전별금이라기보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로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감옥에 갔다 와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위로금을 주었다. 이것이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가 그럼요. 되지 않습니까? 네. 또 본인도 일부 시인한 점이 있었고요. 시인을 했죠. 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자식들이 재산이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죠. 네. 예, 어느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뭐 각각 1,000억 원대 이상으로 예. 알려지고 있고요. 엄청나군요. 그다음에 그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IMF 외환위기 때 네. 시공사에서도 아주 전투적으로 부동산 매입에 그때 부동산 가격 막 뚝뚝 떨어질 때 아니었습니까? 예. 뭐 그래서 그 본질적인 출판사와 상관없이 뭐 허브 농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했었고 최근에 검찰이 뭐 그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 있는 빌라 2채를 매각을 급속했죠. 30억 정도로 예상되는. 근데 예. 그게 같은 그 학부형 명의로 또 이전을 해갖고 당연히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어떻습니까? 해외 이 조셉 해피처의 버진 아일랜드, 여기에 보내졌다는 그 돈. 네. 뭐 액수는 한 10억 정도이던데. 네. 그 10억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것이 지금 대중의 예, 시각이죠. 빙산의 일각이고요. 뭐 또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 따르면 아랍계 은행에 예. 따로 직접 찾아가서 싱가포르 통해서 찾아가서 거액의 뭐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도 증명 자료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네티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뭐
아무도 호응을 해주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검찰이 좀 예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있지만 국민들은 그런 예우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그동안의 분노라든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건 뭐 왜곡된 여지가 있었겠지만 너무 당당하고 예. 너무 온 가족이 들어가려 돼 있고 그 이후에도 이분은 단지 비자금 은행만이 아니라 뭐 광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상처를 줬는데 이것을 좀 일벌백계를 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엔돌핀을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민정기 그 전 비서관이 네. 왜 주권 권력만 건드리느냐 이러다가 어제죠. 이 자기들 어긴서 비슷한 걸 이제 주변에 뿌리는데 네. 거기에는 보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다. 억울해서 못 낸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억울하면 그런 데 쓰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한 나라를 경영했던 지도자로서는 애국심도 있으셔야 될 거고 최소한도 삶을 마무리할 때는 또 자손들도 우리 아버님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누구야 했을 때 부끄럽지 않으시라면 온 가족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듯이 합심을 해서 돈을 모아서 적어도 법적으로 돼 있는 돈만큼은 물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뒤집어보기 경향신문 선임 기자 유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산구모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잇,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기는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밤새 미국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시간 24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5.50포인트, 0.16% 떨어진 15,542.24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8% 내렸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홀로 0.01% 올랐습니다. 예, 그 원인은 뭡니까? 예, 이날 나온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엇갈린 실적을 내놨고 전반적으로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예. 지난달 미국 신축 주택 판매는요, 총 49만 7천 채로 최근 5년여 만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애플 실적이요, 시장 전망치보다 좋아서 애플의 주가가 오랜만에 5% 넘게 올랐습니다. 또 보잉, 포드 등도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장 끝난 뒤에는 페이스북이 방금 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시간에 거래해서 한 1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는 부진했습니다. 예, 우리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고 미국은 애플이 실적이 좋고 지금 IT 시대에는 시대군요. 예, 네,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관련 부분만 좋죠. 예, 그렇군요. 예, 국내에서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네, 방금 전에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1.1%로 나왔습니다. 2011년 1분기 1.3% 이후에 9분기 만에 0%를 간신히 탈출한 겁니다. 예. 견인차는 스마트폰,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의 호조입니다. 예. 또 민간 소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0.7%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2분기 성장률을 0.9%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0.2% 정도 예상보다 초과가 됐네요. 네, 예. 맞습니다. 수출 덕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권에 18만 가구 공급을 줄인다고 그러죠? 네. 4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요. 정부가 3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18만 가구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18만 가구는 향후 3년간 공급 예정분의 한 40% 정도에 달하는데요. 예.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조절에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고양시 풍동 2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요. 또 광명, 시흥 등의 보금자리 주택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식입니다. 공급을 줄이면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침체 원인이 복합적이어서요. 위축된 시장을 이것만으로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침체 원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집값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는데 다만 공급이 줄면 안 그래도 치솟는 전세값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럴 우려가 있어서요. 예. 정부는 전세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분으로 돌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든 세입자에게 한국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고요. 또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 신탁회사가 통째로 사서 전세로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크기도 중대형이 많아서 전세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재계뿐 아니라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이런 정책들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을 해왔는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죠? 노 위원장 어제 제주에서 열린 세미사에서요. 예. 현재 추진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가 거래 비용을 다소 상승시키지만 기업의 투자를 옥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불공정 일탈 행위를 바로잡는 게 규제인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이 기업인들 마음을 모른다 이런 그 불만이 나오겠군요. 네,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설비 투자는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건 불안감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롯데, CJ 등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관세 환급금 심사, 불법 외환거래 혐의 심사 이런 각종 조사로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예.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상대로 올해 착수한 직권조사만 알려진 게 14건입니다.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학물질 사고 시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게 지난 5월에 통과됐는데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 영업이익 평균이
영업이익률 평균이 3.3%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물질이 유출이 돼서 매출 5%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사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런 큰 틀에는 인식을 같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분위기는 기업이나 기업인은 모두 죄인이라는 그런 분위기죠. 예. 최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사실은 불공정의 일을 시정하자는 목표였는데 어느새 무조건 대기업을 때리거나 환경, 노동규제를 강화하는 게 경제민주화처럼 돼버렸다. 기업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름 휴가철인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결제를 하면 손해라고 그러던데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반기 해외 관광객이 7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여름 휴가철에도 해외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겠죠. 예. 해외에서 쇼핑할 때 통상 신용카드를 내밀면요 원화로 결제하겠느냐 아니면 현지화폐로 결제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때 원화 결제를 선택하면 손해입니다. 이는 자국 통화 결제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를 택하면 현지 통화로 표시된 물건값을 원화로 바꾼 다음에 3에서 8%에 달하는 수수료를 붙인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쓴 돈에는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들이 해외 사용의 목록으로 통상 1%를 붙이고요. 예. 또 국내 카드사들도 0.2% 안팎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까지 감안하면 바가지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经济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폭력 세계를 흉내내는 것은 물론 잔인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폭력 후유증으로 피해 학생은 고통을 받지만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는 그동안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정부는 현장 중심 학교 폭력 대책이란 걸 내놓았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정책으로 학교 폭력과 낙오자를 줄여나가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 예방 위주의 정책이 고무직이다 하는 반응도 있지만 또 보여주기 위한 백화점식 나일이라는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황홍규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부 황홍규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네.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폭력 실태 어떻습니까? 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 8.5%의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받았다 응답을 했는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는 2.2% 정도의 학생들이 피해 응답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적지 않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적지 않게 굉장히 많이 줄었군요. 예. 예, 단순한 수치보다는 이제 질적인 관점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법 처리된 경우가 몇 건입니까? 처리가 된 거요? 예, 사법 처리된 경우요. 예, 지금 이제 심각한 피해, 예. 이런 부분이 작년에 이제 11만 건 정도 조사가 됐는데요. 예. 올해 한 6만 4천 건 정도, 이렇게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미한 피해는 이제 35만 8천 건이었는데 10만 4천 건으로 해서 많이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학교 폭력이 되면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만 4천 건 그게 전부 다 사법 처리된 건 아니겠죠? 사법 처리요? 예. 예. 사법 처리, 네, 이건 학교 폭력은 사법 처리 절차보다는 학교 안에서 어떤 선도적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심각한 사건은 사법 당국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검찰로 해서 이제 형사 사건으로 처리가 되죠. 예. 그런데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경우가 별로 줄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경미한 피해는 많이 줄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한 피해는 역시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달까요? 예. 이런 학생들이 아직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이걸 해서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여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저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SNS,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것을 통한 이제 사이버 폭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예.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교 폭력이 학교 외에 이 바깥의 그 조직 폭력배하고 연결돼가 있다. 성인 폭력과 네네네. 연결돼가 있다. 이래서 네. 특히 일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 이제 예. 바깥의 조직 폭력과 연계돼서 계속해서 그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 숫자가 네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한 실태 파악은 뭐 어려운 문제고요. 예. 지금 이제 경찰청하고 학교가 또 저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 이 일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해치하고 또 예. 수사해서 필요하면 또 형사처벌도 하고 이래서 이제 강력 대응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현장 중심 학교폭력대책을 심의 의결했는데 이 중후부처가 네. 교육부지 않습니까? 네네. 예. 대략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 처벌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요. 예. 또 학교 자체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체계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또 학교 안에서 이제 또래 보호라든가 또래 지킴이 이런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학교 폭력 자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 언론에 나온 비판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네네. 정부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가 실리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백화점식 날이다. 이런 비판이 네네. 우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꼭지가 이제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보면은 예. 학교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들 또 피해자 가족들에서 문제로 제기한 것들 이거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살펴서 그 애로 문제점을 풀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이 다양하게 또 학교 급별 지역에 따라서 폭력 유형도 다양하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대책이 많아 보입니다만은 예.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 이걸 운영하겠다 예. 했는데 어느 폭력이나 이 왕따 시키는 것도 있죠. 집단 따돌림.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에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그 목적은 예. 학생들 간의 그 바른 관계 형성을 도와줍니다. 내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내가 친구에게 욕설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부 이번 계획이 말이죠. 학교 폭력에 네네. 대한 대책이 온정주의로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네네. 신문 사설로까지 나왔는데요. 오히려 네네네. 작년 2월에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생부 네. 규제를 의무화한 것이 이 많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 네. 이화이대 학교 폭력 예방 정책 연구소 설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60%가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폭력 전과를 기록해 놓은 것, 예, 이런데 그 이번에 그걸 이제 없애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정주의다 이런 비판이 예,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제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요. 예. 졸업 후 즉시 삭제이기 때문에 졸업 단계에서 상급학교 진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한 번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이제 형사처벌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형사처벌 받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 밖에 이제 머무르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생부에 이 기재가 되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결국 그 뜻은 뭐냐면 학교가 학생들을 내치지 않고 보듬어서 교육하고 선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소한 어떤 다툼도 서면 사과 조치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소한 다툼인데 서면 사과라는 기록이 졸업 후에 5년 남는다. 예. 이거는 뭐 가혹하다는 수준을 벗어나서 그 자기의 미래를 꿈꿔야 나가야 될 그 나이에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이제 막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은 이제 개선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반성 여부를 자치단체,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죠. 이걸 이제 네네네. 졸업 직전에 방학에서 이걸 열어서 해당 학생이 반성을 하면 이 정파를 네네. 없애주겠다 이건데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 무분별한 삭제, 또 그리고 악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또 대부분의 기록이 다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 비판이 바로 한국교총에서 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졸업 후 즉시 삭제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내가 이게 나의 행동을 좀 바꾸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반성하면은 한 번의 불이익은 받지만 그 이후에 불이익은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를 주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예. 학교 입장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한번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서 너도 이제 반성하고 또 친구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잘 지내면 이게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력이 더 높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효과가 네네. 있고 앞으로 교사들의 교권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간 경기교육청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 학생부 기재를 네네. 놓고 이 교육부와 긴장 관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입니까? 이번 조치가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너무 5년은 과학하다. 그래서 예. 이제 지난해에도 10년으로 했다가 바로 또 5년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의 도입 초기부터 이제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의견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선도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흉악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청소년들은 이미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 학생들은 그 정도는 아닌 같이 학교 내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에서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문제는 그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이것이 잘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교육부에서 계속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학교 네네. 폭력이 좀 건절되고 학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이었습니다.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 원 이상 주유시 매일 2만 5천 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괜찮다. 커피 흘린 새 블라우스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지난 20일 울산 현대차 공장으로 몰려간 3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부상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조합원과 학생, 일반 시민 등 4천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죽봉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집회 관련자들을 고소를 했고 민주노총은 현대차 정문구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희망버스가 저지른 폭력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폭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폭력을 선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은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을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